꼭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좌파들은 듣기 싫은 소리를 100년 넘게 주입을시켜서 3~4개월씩해서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고 그들만이 추구하는 공산주의를 지금도 80년째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시는 연사 한 번 나올 때마다 팔이 아프신 분은 소리를 지르시고 입이 아프신 분은 박수를 쳐주시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일어나서 춤이라도 춰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보다 보니 이제 별걸 다 봐요. 자, 그러면 우리 안보시민총연합 상임고문이신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님께서 나오셔서 대사를 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일당백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은 한 명이 100명.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사회를 잘 보시는 우리 성상대 사회도 오늘 모십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똑바로 올바로 국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부국 정책을 펴나가시고 그리고 특히 1965년 한일 회담으로서 한국과 일본 간의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손상대 사회께서 말씀하신 빨갱이 종북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북한을 향해서 좌로 틀어서 기울여 놨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을 세우지 못하도록 대못 4,025개를 박아가지고 이 좌로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가 없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이거를 뺄 수가 없게. 그래서 우리가 이 촛불 집회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도록 이렇게 해놨다 이거죠. 그래, 이때 이 빨갱이 그리고 좌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때려잡아야죠. 한번 때려잡자. 빨갱이 좌파. 그리고 이들은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이제 5월에 아주 촛불 큰 집회를 열고 또 탄핵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막아내지 못하면은 과거의 광우병 촛불 집회 이런 위험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4월 9일날 우리 부활절 예배에는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하시는 부활절 예배에 3일 전에 모였던 그 많은 인원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이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요 좌로가 있는 대한민국을 도로 똑바로 세워서 이제 제2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월 22일 날은 3월 1일 날 홍보보다도 더 큰 집회를 열어서 이 좌파 빨갱이 촛불 세력, 광우병 세력을 막아내려고 합니다. 이때에는 군복을 입었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이 광장에 100만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사전에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전광훈 목사님이 온 힘을 기울여서 하시는 자유마을, 이것을 완성될 때만이 이것이 성공한다 이거죠. 그리고 자유마을, 전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3,506개 마을마다 그 5,000명 가입하라는 것을 아주 신속하게 여러분들의 아주 모든 힘을 다해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신발 3켤레를 떨어뜨릴 정도로 해서 이것을 완성됐을 때만이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제2의 전광훈 목사님이 돼야 된다. 왜? 우리는 전광훈 목사님은 요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미국에 가서 10개주 그리고 카나다 그리고 와서 제주도로부터 전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잠실 또 롯데호텔 그리고 오살림, 제가 보기에도 저도 꽤 이 육체가 강하다고 그러는데 전광훈 목사님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제2의 전광훈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 반만 따라간다면 이 목표가 저는 달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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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마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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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단히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정린 차관님 건강하시라고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여러분 알다시피 살아온 인생 중에 적어도 국방부 차관이 아니라 뭐 차관 정도 하면 이런 데 잘 안 나와요. 동네 이장만 해도 여기 안 나오려고 그런다고. 아니 거기 내가 왜 나가? 거기는 아래 것들이 가서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애국심이 출중한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어서도 이런 자리에 와서 나라가 어려울 때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시간 투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정민 차관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 이 앞에 보니까 장군님만 지금 14분이 오셨어요. 저까지 보태면 나도 한 개는 달았는데 보태면 별이 오늘 막 반짝반짝 합니다. 눈이 부셔서 지금 간장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여기에 경찰청장을 계신 두 분이 여기 찾아왔습니다. 요 밑에 갔다가 잠깐 있다 오겠다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 곳곳에 실제 이렇게 연설은 하지 않더라도 나라가 어려울 때 발걸음을 해주시는 고관 대작이 많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요 밑에 그 맞불 집회한테 잠깐 갔다 온 것 같은데 오기 전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혹시 저 뒤에 앉아 계신지도 몰라요. 이름을 대면 금방 알 것 같아서 나중에 오면 따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나는 이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루도 못 쉬어서 코피 터져가면서 좀 쉬어보려고 하면 밤낮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광화문에 사회 보러 나오라는 귀찮은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형님뻘이라 무시할 수 없고 무대면 기어 나와야 됩니다. 점심도 안 먹었는데 나오라 그래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크고 작은 모든 우리 안보 시민단체 행사, 애국단체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무려 감옥까지 갔다 오면서도 자신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육사에 빛난 우리 이 장군 달았는지 모르겠네. 아, 달았어요? 예. 달아드릴 거예요. 걱정 마요. 아, 제가 달아준 거는 4개 따로 있어요. 자, 우리 김수일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야, 날씨 좋다, 그죠? 자, 우리 목청 한번 시원하게 떨어봅시다.
함성호초 시작! 아따! 자, 여러분, 이 함성이 하늘에 닿아서 우리가 하는 일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손상대 교수가 굉장히 겸손해서 저렇습니다. 제가 나와달라고 한 게 아니고 어제 저녁부터 오늘 만약에 집회를 쉬든지 안 나오면은 작사를 내겠다고 해가지고 오늘 지금 교회 말이야 저 자유마을도 하고 이런데 안 할 거라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이래가지고 나온 겁니다. 지난번엔 제가 한 번 좀 쉬어라 그랬더니 이 무대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는 진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피눈물 나게 70년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대한민국을 10대 강국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사이 우리가 조금 방심했습니다. 그 방심하면은 빨갱이들이 쳐들어옵니다. 빨갱이 들어와서 흐물흐물하는 사이에 정권도 3번이나 뺏겼습니다. 마지막 뺏길 때는 어땠습니까? 우파 정권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우파 국민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맞습니까? 전쟁에서 우리가 진 것입니다. 6년 동안 와신상담, 절치부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 주역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정권을 도로 찾았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찾아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살았다. 대통령 바뀌고 법무장관 보니까 좀 할 것 같았고 이제는 좀 쉬나 했더니 종북 주사파 중에 한 놈이라도 지금 감옥 간 놈 있습니까? 좌파가 잡았을 때는 우파 인사는 물론이고 대통령 둘, 국정원장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 운동장에서 좀 날뛰는 저 손상대 같은 사람 물론 저 정권 목사 모조리 다 깡구에 쳐넣었습니다. 우리 거기서 또 절치부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권을 찾고 봐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의 깊숙이까지 저놈들이 정권을 곳곳에 대목을 받고 사람을 심어놨는지 끔찍하답니다. 대통령 바꾼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모이는 이 집회일이 뭡니까? 주사파 척결 범국민 대회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자고 이 자리에 모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 빨갱이들을 쳐내자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안 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종북주사파 척결, 잃어버렸던 국회를 다시 찾자고 200석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자유통일을 누리자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적어도 목표가 이 정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며칠 전에 최고위원 1등으로 당선된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헌법에 넣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저는 반대입니다 했다가 국민의힘 거기 가서 조롱거리가 되고 사과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5.18 정신이 뭡니까? 국민의힘 제대로라!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반역 사건 아닙니까? 헌법에 넣으려면은 이승만 정신, 박정희 정신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광주 시민들은 지난번에 깨달았습니다. 정치에 우롱당하고 이용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명예를 찾자면은 5.18이 제대로 정립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광주 시민들 훌륭합니다. 똑바릅니다. 요번에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가 그들을 이용하고 반대파가 그들을 이용하고 김정은이 그들을 이용했습니다. 이제 깨달았다고요. 대한민국은 바로 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지금까지 해오던 이 운동이 정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대통령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 국방, 내치 다 잘하고 있지만은 저들은 5월달에 탄핵하겠다고 난립니다. 그 뿌리가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념 무장을 다시 해야 되고 정신을 가다듬고 정권 바뀐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신발끈 다시 묶고 저 정광훈이 이끄는 광화문 세력이 다시 이 나라를 세우는데 일조를 해야 됩니다. 그 수레바퀴를 여러분이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역입니다. 여러분이 나서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4월 22일 날 많이 모인다니까 식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3일절에 모였는데 왜 4월 20일 날 또 모이노? 맹물이 뭐야? 맹물이 뭐야? 맹물 없으면 안 나가. 이야, 정신 나간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지금 여기 모인 거 여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저 새끼들이 말이 못 모여요. 3일절 때 우리가 그만큼 나왔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합니다. 5월달에 모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3일절 한번 하고 4월달에 한 번 더 보여줘야 5월달에 이야 나갔다는 우리 돼지 같다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이게 전술입니다. 전략. 아예 택도 없도록 만들어버려야 돼.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돼. 맞습니까? 그러니 얘기합니다. 우파는 분열 때문에 망한다. 우파가 분열이 아니라 지금처럼 훈련된 우파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단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우리 한 명 한 명 더 끌어모읍시다. 그리고 우리 우파 공부 좀 더 해야 됩니다. 종전협정, 평화협정 하니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런데 종전협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엔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유엔사가 해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6.25 때 그 많은 나라들이 참전해서 아직까지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가 있죠. 전쟁이 끝났는데 유엔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 되면 미국만 남습니다. 그러면은 평화협정하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하고 안 싸운다는데 그럼 미국 너 빨리 가 임마 우리 안 싸우기로 했잖아. 이런 미국 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2달 내로 쳐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속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공부를 좀 하고 더 우리가 똘똘 물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4월 달에는 한 번 더 크게 걸기를 합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3일절에 이래 많이 모였는데 4월 달에 뭐 또 전공 목사님 또 사람 모으냐 이럴 때
반드시 얘기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나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나왔습니까? 여기 이렇게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시청 앞에 저 촛불 집회가 제대로 됩니까? 겁이 나서 못해요. 우리가 광화문을 일었을 때 광우병 파동을 했고 세월호 파동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 2명 다 감옥에 보내고 정권도 잃었습니다. 광화문을 우리가 이렇게 굳건히 지키는데 누가 지킵니까? 바로 너와 나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애국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광장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완성될 때까지 종북주사파를 완전히 척결할 때까지 국회 200석을 만들어서 좌파가 흘려놓은 싸질러놓은 똥을 다 치울 때까지 여러분 합시다. 할 수 있죠? 안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되게 하라. 예, 다 함께 외칩시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수열 대표님이 어제 밤에 아마 밤새도록 아마 연습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 KBS가 지금 와서 방송 촬영을 하고 있는데 촬영해가는 건 괜찮아요. 진실만을 보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34년간 기자생활을 했는데 요즘 이 기레기 후배들 보면요, 이 상식 이하야. 지금 여러분 잘 보다시피 기자라면 취재를 하는 과정 중에 이게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지 아니어야 될 취사 선택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실을 알리고 지랄 개지랄 떨어야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누가 헛소리하면 그냥 신문에 방송에 먼저 내놓고 보는 거야.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가 마약 처먹고 시부리고 눈만 봐도 불쌍하는데 전부 나보고 얘기를 해요. 니는 왜 방송 안 하나? 야 이놈아, 그놈의 말을 들어봐라. 그게 제대로 된 말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느냐. 3일 후에 마약 처먹은 유튜브 방송 보셨죠? 언론이 우리 사회 정화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 나라요 결국 망합니다. 망해. 맞습니다. 똑바로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아니 들어보니까 딱 맞는 말이거든. 지금 내가 이거 내일 좀 한번 박살 내려고 전 언론에 이 강화문 광장에서 하는 태극기 집회 이걸 보도한 언론이 제대로 보도한 게 몇 군데나 있냐고 뒤져봤더니 딱 2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군소 언론이야. 그건 뭐 말하면 그렇고요. 아니 여기서 바로 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놈의 조선일보 이놈의 새끼들은 저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취재를 하고 자빠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을 막아쳐먹는 이 조선일보부터 없애야 되는 거 이거. 기자라면 기어 나와서 보도를 하지 않더라도 저 손상대 저 새끼가 뭐라고 시부리노 저거. 김수현이는 뭐라고 지키나. 이정민 차관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나. 기자가 들어보기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 제발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우파가 재집권해서 혹시 기회가 저한테 온다면 대한민국의 언론을 모두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빨갱이들을 모두 감옥에 보내버리겠습니다. 지상 천국 같은 자유민주주의에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두 분이 꼭 필요합니다. 꼭 뭐 종교적으로 이걸 떠나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성병을 일으켰던 선대 스님들의 그 의지를 본받는 분이 지금 이 시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불청 성군단장 엄천스님, 호국불기성가의 대표 성무스님의 연설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겼습니다. 종북 좌파 극자들 김일성주의자 모조리 척결하고 박멸하라! 그렇지 않고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허구한 날 미사일 쏴대는데 이 사대는 이쪽을 보고 빨갱이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 저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다 뭐하는 겁니까? 그래놓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민주당원들은 그럽니다. 뭐라고 하느냐? 일본은 친일이라 비판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린 문재인, 이재명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설픈 국가보안법이 간첩을 육성했습니다. 이재명 비서실장 조문에 얽힌 이야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유가족이 조문을 거절하니까 유가족들을 설득한다고 걸린 시간이 7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영방송 대표방송 KBS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체부검 영장의 발부 여부가 늦어서 이것을 기다리다가 조문이 늦어졌다고 보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KBS 방송은 유서 내용 중에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정치는 그만 내려놓으시라, 함께 일한 사람들의 일생은 더 이상 없어야지요, 이런 방송의 대목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KBS 방송은 폐방하라! 이러니 공영방송이 아닌 노영방송이라 해도 매도를 해도 KBS 방송은 말 한마디 못합니다. 법 앞에 특권은 없습니다. 이재명은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즉시 영장심사 받도록 해야 합니다. 죄 있으면은 누구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라도 구속 수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법치국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